안녕하세요. 오늘 이 얘기의 주인공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원자 입자들의 세상을 사진에 담는 방법을 개발해서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 C.F. 파월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원자보다도 훨씬 작고 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걸 대체 어떻게 사진으로 찍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의외로 간단해요. 입자 자체를 찍는 게 아니라요. 입자가 남기고 간 그 흔적. 마치 기계 속에 남은 유령의 자취 같은 그 궤적을 촬영하는 거죠. 이야기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핵물리학계에서는 이 유령 같은 흔적을 포착하기 위해서 두 가지 기술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흔적을 제대로 잡는 것만이 우주의 근본적인 비밀을 풀 수 있는 열쇠였거든요. 한쪽에는 모두가 인정하는 챔피언, 윌슨 상자가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가능성은 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도전자, 바로 사진검판법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분위기가 어땠냐면 연구하려면 당연히 윌슨 상자지라고 다들 생각했던 거예요. 그에 비해 사진검판법은 너무 까다롭고 또 결과도 들쑥날쑥해서 진지한 연구에는 쓸 수 없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단 한 사람, C.F. 파월이라는 과학자만은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는 모두가 무시하던 이 기술에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다고 믿었고 이걸 완성시키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었죠. 그래서 1939년부터 파월과 그의 팀은 정말 끈질기게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사진 검판의 성능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석 기술, 심지어 현미경 같은 장비까지 이 과정에 포함된 모든 단계를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갔어요. 그의 노력이 어땠는지는 이 노벨상 수여 연설문의 한 구절에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두가 무시하던 기술을 없어서는 안 돼 아주 강력한 도구로 바꿔놓았다는 거죠. 그 결과가 얼마나 극적이었는지 한번 보세요. 기존 방식으론 사진을 무려 2만 장이나 찍어야 흔적 1,600개를 겨우 찾았는데 파월의 방식은 어땠을까요? 고작 3제곱센티미터짜리 작은 건판 하나로 무려 3,000개, 거의 2배나 되는 흔적을 찾아낸 겁니다. 정말 엄청난 차이죠? 이게 단순히 효율만 좋아진 게 아니에요. 특히 우주에서 아주 드물게 날아오는 입자를 포착하는 것처럼 특정 연구에서는 기존 기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완벽한 도구가 손에 쥐어졌습니다. 파월은 이 도구를 가지고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우주의 더 깊은 곳을 들여다볼 준비를 마쳤죠. 그리고 그가 발견한 건 정말 세상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파월은 이 새로운 건판을 높은 산으로 가져가서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에 노출시켰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중간자라고 불리는 아주 정체불명의 입자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1947년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사진에 담깁니다. 한 중간자가 자신의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면서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중간자를 만들어내는 장면이 포착된 거예요. 이 사진 한 장이 모든 걸 바꿔놓은 겁니다. 중간자가 그냥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가족처럼 여러 종류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진 거죠. 처음 있던 걸 부모 입자, 새로 생긴 걸 자식 입자라고 부르게 됐고요. 파월의 연구는 노벨상 수상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과학계 전체에 아주 강력하고 또 영감을 주는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는 당시 동료 과학자가 남긴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가장 단순한 장비로도 여전히 근본적으로 중요한 발견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파월은 아주 단순한 도구 하나를 완벽하게 갈고 닦아서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버린 거죠. 핵에너지와 우주 방사선에 대한 지식의 새 지평을 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수십억 달러짜리 거대한 장비들이 가득한 이 시대에 어쩌면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어떤 단순한 아이디어가 바로 다음의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